오늘 아침 당신의 눈이 떠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을 넘어올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희망이나 설렘이었나요? 아니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묵직한 돌덩이 같은 무게감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침대가 늪처럼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다. 몸이 물먹은 소미불처럼 천근만근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무력감.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초점 잃은 눈동자, 푸석한 피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지는 않았나요? 출근을 하고 컴퓨터를 켜고 쏟아지는 업무를 마주하지만 머릿속은 마치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글자를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어제 했던 일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짜증부터 솟구치고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결정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정신이 빠져서 그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채찍질을 해대니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선 것입니다. 이것은 태만이 아니라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영혼이 하얗게 타버려 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과학적 재난입니다.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HPA 축입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이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냈습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근육에 피를 보내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생존의 열쇠였죠.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현대인의 맹수는 사자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마감 기한, 상사의 질책,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맹수들 때문에 당신의 HPA 축은 24시간 365일 내내 비상벨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경보기가 고장난 채로 계속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분비된 코르티솔은 뇌세포, 특히 해마와 전두엽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해마가 위축되니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두엽이 기능을 잃으니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획 수립, 감정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멍청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 예를 들어 동료의 작은 한숨 소리나 갑자기 울리는 카톡 알림음에도 심장이 쿵 떨어지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번아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물리적인 고장 상태인 것입니다. 뇌가 고장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휴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주말에 침대에 누워 무엇을 하시나요? 열이면 9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고
자극적인 넷플릭스 시리즈를 몰아봅니다. 몸은 누워있으니 쉰다고 착각하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시각 정보, 15초마다 바뀌는 짧은 영상들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미 지쳐서 너덜너덜해진 뇌세포에 정보를 쑤셔 넣는 행위입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이런 가짜 휴식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운함이 아니라 더 퀭해진 눈과 뻐근한 뒷목, 그리고 주말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묘한 자괴감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뇌를 재건축하는 첫 번째 처방은 입력의 차단, 즉 적극적인 멍때리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런 목적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저 멍하니 있을 때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DMN이 켜지면 뇌는 그제야 외부 정보 처리를 멈추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흩어진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자아를 통합하는 치유의 과정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루에 딱 2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그저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거나 타오르는 촛불을 보거나 벽지의 무늬를 응시하십시오. 처음엔 지루하고 불안할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겁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그 지루한 시간이 당신의 뇌를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에너지 뱀파이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바닥난 줄도 모르고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합니다. 지금 당신은 중환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남의 짐까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살립니다. 이기적으로 구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연습입니다. 번아웃 상태는 모든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 쏠려 뇌가 과열된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반추가 꼬리를 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발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근처 공원을 걸으십시오.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이라면 더 좋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각 정보들은 비대해진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아, 바람이 시원하구나. 커피 잔이 따뜻하구나. 그 단순한 감각들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수면의 질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차가 돌아다닙니다.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청소차가 출동하지 못하니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약속합시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것.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7시간의 완전한 어둠. 이것이 당신의 뇌를 씻어내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마지막 처방은 아주 작은 성취감입니다. 번아웃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자기 효능감을 박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아주 작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절대 금물입니다. 100% 실패하고 더 좌절할 뿐입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하찮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벗어둔 옷 옷걸이에 걸기, 하루 한 줄 감사 일기 쓰기. 이 사소한 행동을 해내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어. 해냈어. 뇌는 과제의 크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작더라도 성취했다는 사실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다시 큰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이 다 타면 재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더 비옥한 흙이 되어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멈춤은 당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환점입니다. 이제 그만 낡은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나를 좀 더 아껴달라는 당신 영혼의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쓰러져 스스로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멈춰섰을 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의 기준, 부모의 기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멈춰선 당신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쉬어가십시오. 지친 당신의 뇌와 마음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찾아드리는 오래된 페이지였습니다.